정권에 대해서 야당의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한 견제와 감시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야당의 본질적인 역할을 국민들께서 또 중국층 우리적인 판단하는 분들께서 오히려 권장하고 격려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네. 다음 연합 오규진 기자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합뉴스 오규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수락 연설문에서 영수회담을 제안을 하셨는데 좀 어느 정도의 의제까지 논의를 하시고자 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게 또 한동훈 대표한테 좀 제안한 최상병 특검법 추진과 함께 이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이 특검법 수용을 좀 요구를 하시는지,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도 대통령께 요구를 하실지 두 가지 부분 좀 궁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서 대한민국의 국정에 대한 충성시키는 국정 수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입법 기관으로서 하는 입법 행동에 대해서 여당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예외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입니다. 영수회담을 한다면 의제를 특별히 제안할 필요도 또는 제한 없이 현재 제기되는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 가질 사안, 국가 경영의 국정의 중요한 사안을 다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의제를 제안하자고 한다면 그 제안된 의제만이라도 만나서 대화를 생각했습니다. 방식이나 의제나 관계없이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기 국면이기 때문에 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영수회담을 통한 논의와 의견 조정이 꼭 필요하겠다. 네, 다음은 채널A 이상원 기자. 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락 연설문에서 발표를 하시긴 하셨지만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안에 대해서 그동안 반대 입장을 좀 밝혀 오셨는데요. 당내에서도 그렇고 제3자 추천 수립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오늘 밝히셨습니다. 생각을 좀 바꾸십니까? 궁금합니다. 저는 아직도 그 생각을 바꾸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정권의 책임이 있어 보이는 사안을 수사하면서 정권의 선택권을 주는 것, 그에 중단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존의 관행대로 정권의 부정 행위에 관한 사안이라면 당연히 야당이 추천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 구조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대표 직무대행을 조금 전까지 수행하셨던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같이 논의하자라는 것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내 뜻대로 다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기 때문에 의견이 접근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강행해서 관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합리적 수준의 조정도 할 수 있는 게 정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집대로 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고민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점을 우리 당내의 주민들께서 감안하시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당이나 누가 말했든 당이 한번 얘기를 했으면 그 기준을 가급적으로 유지하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정된 우리 기자님들 질문은 끝났고요. 지금부터는 자유롭게 소속사와 성명 말씀해 주시고, 네,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사인의 전혜기자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정부가 세대별로 대한민국 차등이 하시는 것을 하는데, 세대별 연금
내각내기들 사이에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이제는 또 토론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연금 문제는 모든 국민들이 만족할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타협하고 조정할 것이냐가 핵심입니다. 제한된 안에 대해서 국민 여론도 수렴하고 전문적 검토를 거쳐서 이게 뭐 잘못 넣은 것 같은데.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말로 연금 개혁을 할 의지가 있는지 정말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저는 이미 요구했던 것들을 저희가 100% 수용하겠다고 했는데도 갑자기 뒤로 물러서서 구조개혁까지 한꺼번에 하자고 한 거라 결론이 되는데 진정성을 가지고 국가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가지고 좀 접근해 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 우리 폴리뉴스 김남구 위원님 질문하고 싶습니다. 대표님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그렇게 직접 나오시면 전례 없이 야당 대표 연임에 도전하셨고 성공하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 2위 체제는 1기와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말하자면 오늘 또 수권 정당을 강조하셨는데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도 또 대표님이 가장 어려우신 사우리스크 극복을 위해서라도 2기 대표 체제는 저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 중에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안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뭐 획기적인 그런 방안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정치에서 그런 획기적 방법이 갑자기 생겨나서 있다면 그런 했겠지. 어쨌든 정권의 민생에 무관심한 폭주와 퇴행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견제 감시 역할을 충직하게 해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원하는 범위 내에서 민생을 챙기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또 외교에서의 부주도 제대로 챙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이크, 마스크 쓰신 서울신문. 서울신문 황인주 기자입니다. 방송을 축하드리고요.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을 포함해서 앞으로 임명직, 당직 인선을 하셔야 하는데 좀 어떤 사안들을 중점으로 보시는지 특히 대타 외에도 좀 고려 사안이 포함이 될지 알려주세요. 지금 수석 최고위원으로 당선되신 김민선 최고위원께서 자주 선거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당원 중심 정당으로 확고하게 전환되고 여의도 중심의 개파라고 하는 것은 별로 의미를 갖기 어렵게 됐어요. 앞으로 당원 중심성이 좀 더 강화되고 나면 의원들끼리 이런저런 연구들, 모임들을 통해서 우선 정치적 의사결정을 결정하거나 주로 의사결정을 주로 행사하는 그런 일들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도 그렇고 좀 당내에 실제로 존재하는 개파라고 할까 그런 것들은 크게 작동을 못할 거라서 그런 안배 측면도 뭐 배관시할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 역량 중심으로 인사를 함께 부탁하지 않겠느냐. 네, 한두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앞에. 박지영 기자라고 합니다. 소득세 완화에 대해서 이제 꾸준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당대표에 선출되시면서 앞으로 이를 어떻게 추진하실지 궁금하고 또 당내 지금 의견이 상당히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지. 정책 현안에 대한 당내 의견은 건강한 정당이라는 증거입니다. 대개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면 당내 의견이 바뀌고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나쁘게 보면 또 싸우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은 누가 누구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성이 생명이고 본질이고 당연히 정책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무려 170명을 넘는 정당에서 언제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도 사실 좋지 않고 또 어떤 정책에 대해서 지도부가 결정하는 무조건 따르는 방식으로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초기 논의는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초기 논의에서 찬성, 반대, 연기, 폐지, 심지어 강행 여러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현재 상황 또 닥친 미래에 예상되는 실상 것들을 고려해서 최적의 안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뭐든지 한번 만들었다고 이게 연구 불변의 진리는 아닌 것이고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 정도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면 상속세 문제도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인구세나 종부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상속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상속세 세금을 인하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세금을 인하하게 되면 중산층이든 서민이든 아니면 초부자든 똑같이 초고액을 지급받아도 세금이 떨어져서 상속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건 초부자 감세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중산층 중에 예를 들면 서울에 집안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사망해서 상속을 받다 보니까 제가 일괄공제나 부초공제가 워낙 금액이 적어서 매덕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든다면 서울이 작년에 사망한 분 중에서 15%가 집 때문에 상속세를 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집안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가족이 사망했는데 가족들이 세금 때문에 그 집에서 쫓겨나야 된다 이런 상황을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세율은 건들 수 있고 배우자 공제, 일괄 공제 금액을 좀 조정하자. 지금 현재 일괄 공제 금액이 5억이고 배우자 공제액이 5억이라서 10억이 넘어가면 집값에 부가물에 대해서 세금을 40%를 이렇게 내야 됩니다. 그 집을 팔거나 쫓겨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이 한 번이죠. 일괄공제로 5억이지만 이게 28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28년 전의 물가나 집값 이런 걸 고려해보면 지금 현재 수도권이나 대도시 집값을 고려할 때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망했는데 상속세 때문에 집을 쫓겨나는 그런 일들은 없애는 방안을 강구해줍니다. 다른 면에서 일괄공제나 배우자 공제 대출을 좀 올리자 이런 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자신문 최희찬 기자. 네, 전자신문 최희찬 기자입니다. 연임 축하드립니다. 연임도전 선언에서도 그렇고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도 그렇고 인공지능이나 과학기술 발전 투자를 좀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특히 이제 연임도전 기자회견에서 인공지능 등을 비롯한 미래 먼거리 육성을 위해서 당내 기구 설치를 좀 시사를 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방향이 좀 정해졌는지 그리고 좀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당대표로 재선되긴 했지만 당 운영을 조금 제 마음대로 하는 문제지 않습니까? 당에 관계 학자도 지금 들어와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관건이 많지는 분들도 많아서 당에 아직은 명칭도 정하지 못했지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다 고려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일종의 기획을 시도적으로 제대로 꾸려서 당의 정책이나 국정 감시와 활용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안은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좀 섣부르고 최고위 여러분과 최고위 3일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질문 다 나온 것 같은데요. 우리 신하일보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신하일보 김희진입니다. 연휴 축하드립니다. 수락 연속 부분을 보니까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칭적을 갖고 있는 원내 연맹을 조금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구당 부활에 대한 의견이 조금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구체적으로 하나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구당 부활, 지구당이 폐지된 거는 뭐 아시는 것처럼 고비용 정치, 지구당 운영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정치 부정의 부정 정치자금 문제에 근거가 되지 않냐라고 해서 폐지했습니다. 그런 좋은 측면도 있는데 또 한쪽으로 보면 이미 성안에 들어간 원내 당선된 국회의원 말고 그의 경쟁하는 상대한테는 기회를 완전히 불탈한 겁니다. 원내 국회의원은 정치 구원도 받고 정치 활동도 공식적으로 할 수 있고 더군다나 보수까지 가고 큰 성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도전하는 사람은 정치 구원도 못 받고 하다못해 지역 사무실도 못 내고 어떤 공식적 활동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정치 기회 공정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 생각을 했다. 우리가 도전자들이 완전히 공정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정성하고 환경 속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첫째이고 두 번째는 민주당은 호남에서 석권을 또 국민의힘은 영남에서 대구, 경북, 부산은 거의 석권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의 일종의 지역 정당 역사입니다.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정치 발전이 상당히 제한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한동훈 대표도 명시적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저는 한 입으로 부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믿고 싶고 우리 민주당도 저번 전당대회 때 제가 공약했던 것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약속을 하고 어떻게든지 관철해서 정치적 기회의 공평성, 정치적 기회 극복에 난초를 좀 열어보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할 정치 개혁 과제는 많지만 서로 합의되는, 서로 이미 공헌한 지금이라도 일부라도 실행하자라는 빠르게 실행하자라는 제 입장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관 홍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대표님께서 오늘 김두관 후보가 대통령 4년 주임제와 가당제 등 개헌을 정경 발표문에 담았는데요. 이재명 대표님도 대선 당시에 공감하셨던 걸로 압니다. 이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8.7 체제, 8.7 민주 항쟁을 통해서 직선제 헌법을 제시했지만 이게 사실은 당시에 중임제와 소위 7년 단임제를 절충하면서 아주 엄정하게 나온 타협안이었습니다. 30여 년이 지났는데 그 체제는 사실 이제는 몸에 맞지 않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학자, 정치, 모든 여러분께서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4년 중임제로 하되 국회의 권능이나 권한을 좀 확대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좀 줄여서 재집행을 통해서 안정적 국정, 책임정치에 구현하자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거든요. 사실은 거의 다 의견이 모아져 있으면서 실제로 진행이 안 되는 것은 그 해당되는 시기마다 정치적 구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선 때 약속했고 제가 당선이 됐더라면 실제로 집행했을 것인데 그러나 지금은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전면에 내세워서 얘기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인 합의가 될 가능성이 심각하고 괜히 정쟁 소리로서만 될 것 같아서 좀 단계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거가 있을 때마다 하나씩 합의된 거 하나씩 하는 거죠. 예를 들면 5.18 정신, 광주 정신을 한국 정리가 국민이 가끔씩 한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말로는 선거 때마다 약속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선거할 때마다 하나씩 고쳐서 넣어주고 합의된 것만 부분적으로 개헌을 해나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권력 구조에 관한 것은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몇 년 후 또는 몇 기가 지난 후부터 시행하는 조건으로 지금 개헌을 해보는 게 현실적인 방안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일어서서 손 드신 우리 기자님 질문 마지막으로 네, 안녕하세요. 저 뉴스토마토 기자입니다. 먼저 연임을 축하드리고요. 오늘 조국혁신당에서 축하 인사 전환해서 원내 교섭단체 완화 요청을 한 번 더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는 기본적으로 교섭단체 완화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정치라고 하는 현실이어서 제 개인적인 뜻대로만 움직이는 건 아닌데 저희도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